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3년 체코슬로바키아에 영화 엑스터시가 등장합니다. 엑스터시가 개봉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며 배우이자 동시에 과학자인 헤디 라마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대중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습니다. 20세기 초반 영화는 종종 도덕적 타락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915년 미국 대법원은 뮤추얼 필름 코퍼레이션 대 오하이오 산업위원회 사건에서 영화는 순수한 사업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화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할리우드는 정부의 검열을 피하고 영화 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헤이즈 오피스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영화 제작에 대한 자체 규제 시스템으로 영화의 내용을 감독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 헤이즈 코드가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영화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표현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 폭력, 범죄 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화가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성과 같은 금기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 개봉한 거르그 비렐름 캅스트 감독의 판도라의 상자는 성적 자유분방함을 표현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국가에서 검열 대상이 되었고 일부 장면이 삭제된 채로 상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화 엑스터시가 등장합니다. 엑스터시가 개봉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며 배우이자 동시에 과학자인 헤디 라마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젊고 아름다운 에바 헤디 라마르 분의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에바는 나이 많고 부유한 에밀과 결혼합니다. 결혼식 장면에서 에바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기쁨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더 역력해 보입니다. 결혼 첫날 밤 에바는 기대와 긴장 속에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는 에바의 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곧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에바의 얼굴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가득합니다. 좌절감을 느낀 에바는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바는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어느 날 에바는 호수에서 나체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마친 에바가 옷을 입으려 할 때 그녀의 옷을 실은 말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도망친 말을 붙잡은 젊은 건설 노동자 아담이 에바를 만나게 됩니다. 아담은 에바의 말과 옷을 되찾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에바의 눈빛과 표정이 처음으로 생기를 띱니다. 결국 그녀는 젊은 건설 노동자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성적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는 에바의 내적 갈등과 성적 욕망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무관심하고 냉담한 인물로 그려지며 이는 에바의 불만족과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반면 젊은 건설 노동자 아담은 에바에게 열정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에 엑스터시는 여성의 성적 욕구와 만족을 중심 주제로 오르가즘을 표현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세 가지 장면인데 헤디 라마르, 당시 헤디 키슬러가 나체로 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완전한 전라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구스타프 마하티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에바의 순수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이를 단순한 선정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헤디가 나체로 들판을 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에바의 순수함과 자유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곧 다가올 그녀의 성적 각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헤디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성적 쾌감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노출이 없지만 여성의 성적 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9세의 그녀의 표정 연기는 매우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어서 실제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엑스터시가 개봉 후 미국에서는 영화 수입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1935년 뉴욕에서 상영을 시도했을 때 세관에서 필름을 압수했습니다. 결국 1940년에 가서야 심하게 편집된 버전이 상영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이 이 영화를 금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영이 허가되었지만 일부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이 영화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영화의 제목을 언급하기를 거부하며 사탄의 작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화가 제작된 체코슬로바키아에서조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영화 수출을 금지했다가 나중에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역설적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했고, 이는 엑스터시를 일종의 컬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주인공 헤디 라마르의 삶은 그 자체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불렸다고 합니다. (18세) 때인 1932년 체코슬로바키아 영화 엑스터시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그녀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라마르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감독에게 소가 누드 장면에 출연하게 되었고, 대본에는 누드 장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개봉 직후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군수사업가 프리츠 만델과 결혼합니다. 만델은 나치와 가까운 인물이었고 헤디의 연기 활동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엑스터시의 모든 복사본을 사들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937년 헤디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파리를 거쳐 런던으로 갑니다. MGM 스튜디오의 루이스 메이어를 만나 할리우드 계약을 체결합니다. 메이어의 조언에 따라 예명을 헤디 라마르로 바꿉니다. 그 이후 여러 히트작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설적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배트맨의 캣우먼의 모티브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마르의 사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 6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고 말년에는 약물 중독과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라마르는 작곡가 조지 안타일과 함께 주파수 도약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무선 통신 신호가 적에게 감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호의 주파수를 빠르게 바꾸는 방식입니다. 라마르는 나치 독일의 잠수함이 연합군의 어뢰를 쉽게 교란시키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의 건반처럼 어뢰의 주파수를 계속 바꾸면 적이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2년 8월 11일 라마르와 안타일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 해군은
이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기술은 후에 GPS,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현대 무선통신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CDMA 이동통신 기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라마르의 발명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그녀는 전자통신재단 EFF로부터 선구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일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발명가의 날로 기념됩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엑스터시가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영화가 성적 표현의 한계를 넓히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다룬 선구자적 작품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영화의 시각적 은유, 음향의 사용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를 최소화하고 음악과 효과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현대에도 혁신적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엑스터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영화가 여성의 성적, 욕구와 만족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당시 이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영화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결과적으로 영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헤디 라마르의 연기와 그녀의 용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이런 도전적인 역할을 맡은 그녀의 결정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이었는지를 강조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엑스터시와 헤디 라마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의 가치, 편견 없는 시선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터시와 헤디 라마르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